오늘 시그널픽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볼 텐데요. 의원님이 조세소위 위원장이셔서 저희가 사전 녹화로 진행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새 국회 일정이 참 많아서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서초동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하면은 뭐 지난 국회 때부터 이재명 대표 저격수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어제 SNS에 오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징역 2년 예상한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예, 어떤 이유로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3년이 구형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법조인들은 절반, 1년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직접 증거입니다. 대부분 위정교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황 증거에다가 증언에다가 뭐 이 정도로 이제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녹음 파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교사하는 장면이 그대로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서도 이 뭐 좀 더 강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죄질이. 그러니까 전화를 뭐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면 1, 2분이면 통화하면 될 걸 4번에 걸쳐서 30분을 통화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중간에 뭐 그렇게 기억난다고 말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네,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지 않나. 이게 굉장히 재질이 좋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변호사를 또 시켜서 신모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확인사설 내지는 뭐 리허설 비슷한 것까지 하게 되거든요. 네, 게다가 마지막 통화를 보면은 이재명 그 의원이 김진성 씨하고 한 마지막 통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3천만 원 그 준 적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물로. 네, 그 일종의 협박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너 안 하면 이것 사건까지도 문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증교사가 아니라 협박까지 곁들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재질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동종 전과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그 무고죄와 검사사칭을 묶어서 1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무고죄하고 그 위증교사는 모두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라서 무고죄와 위증교사는 동종의 전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 전과자는 또 가중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 이런 세 가지 이유, 직접 증거가 있다, 네.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감안하면 뭐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예상하는 1년 6개월보다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으로 징역 2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뭐 그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네,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 집행유예 주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형으로 나오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그 15일에 선고됐던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게 박수영 의원님이 지난 이제 대선 앞두고 좀 그 공개를 하셨던 사진이잖아요. 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박수영 의원이 전체 사진 중에 일부만 떼어난 그 사진에 대해서 이제 조작이다라는 설명을 한 거였다. 그래서 예. 항소심에서도 이런 논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 쪽 설명을. 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은 출장을 12명이 갔고요. 예. 사진엔 10명이 나오고 한 사람이 찍었고 한 사람은 그 호텔에 그냥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명이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 누가 이렇게 다 또 한 복잡하기 때문에 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의원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클로즈업을 한 것이 조작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골프 때문에 그 이재명 의원의 모자에 골프 칠 때 쓰는 볼 마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확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조작이라고 하면 없는 고 김문기 씨 얼굴을 뭐 제가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러면 조작이 되겠지만 10명이 찍은 사진의 일부를 공개한 거기 때문에 이건 클로즈업이지 조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라 주장하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지 싶어요. 예. 보니까 고 김문기 전 처장 아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이후에 위안이 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좀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원님께서 또 얼마 전에 좀 올리신 다른 SNS 글을 보니까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고 김문기 처장 외에도 다른 이제 좀 숨진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네.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예. 예.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 주변에 뭐 관련된 분이라고 하는 분이 8분, 제가 알기로는 8분이나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그 중에 전형수 비서실장, 네. 이분만 제대로 된 유서가 남아있고, 네. 나머지 분들은 유서가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유서를 남기는 게 보통인데, 유서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고, 사건이 빨리 또 종결이 됐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유족들도 참 상당히 궁금해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특검법을 만드는 거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어렵겠지만은 상설 특검을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상설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 국민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거든요. 특정 정치인 주변에 이렇게 7, 8명이 돌아가신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거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족들 마음도 풀어드려야 되고 진실을 국민들한테도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또 4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난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연단에 올라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난 네. 주말 집회를 보니까 발언을 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 네. 지도부 발언도 뭐 최소화하는 분위기고 네네. 조금 달라진 느낌인데 이 달라진 건 어떤 이유에서 오는 걸까요? 국회에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이라든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 예산은 대거 깎으면서 네. 법원 예산은 또 올려주고 있거든요. 증액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법원과 검찰에 좀 되는 잣대가 다르군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법원에 좀 뭐 쉬운 말로 하면 잘 보이고 싶다라고나 네. 할까? 그런 그 느낌이 확연히 들고 있는 거죠. 검찰은 이제 뭐 기소를 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시간이니까 법원에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나라 돈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예산을 더 드리고 또 자기를 기소했다고 해서 검찰의 예산을 깎고,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난 그 21대 국회에서 국감 때 하셨던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 제기, 실제로 지금 네. 뭐 기소된 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는 거는 공직선거법이랑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인데 나머지 아직 진행 중인 것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가장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만한 사법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7가지를 제가 이제 그때 폭로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라고 이름 붙여질 때에. 7가지. 네. 예, 7가지. 그 중에 이제 뭐 4건 정도가 지금 재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제가 보기는 이재명 의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북 송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네.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번 주에 보니까 2심 선고도 2심이 있더라고요. 28일 있습니다. 28일 날. 근데 네. 뭐 1심에서 9년 6월이라는 큰 선고를 중형을 받았는데, 종범이 9년 6월이면 주범은 그보다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대북 송금은 약 15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중형이죠. 제일 아. 큰 뭐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아직 그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예. 그 지금 선고가 줄줄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언젠가 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 이 단일 대우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네. 그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뭐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 분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우선 네. 뭐 삼김 삼총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오늘 25일 재판이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좀
움직일 것 같고, 이미 지난주에 이제 동교동계 막내라고 하는 설훈 의원, 예. 설훈 의원이 뭐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 이재명 아니라도 당대표 할 사람 많다. 뭐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 뭐 강력한 단일 대우로 가던 이재명 체제에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1심이 아니라 2심, 또 대북 성공 같은 큰 사건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점점 더 균열이 커질 것이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도 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좀 비방글 올라왔던 논란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도부에서는 게시글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를 좀 일부 공개까지 했는데 네. 이 논란은 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단독 보도로 조사 결과라고 보도는 했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은 팩트 체크가 우선이다. 즉 누가 몇 건을 올렸는데 그 중에 몇 건이 좀 심하게 그 비방한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단독 보도는 나왔지만. 일단 누가 그래서 올렸느냐 이게 그렇죠. 좀 누가. 명확치 않죠. 네. 예, 누가 언제 몇 건을 올렸고 그 중에 몇 건이 정말 심한 표현인지를 다 공개를 하고, 그 팩트가 분명한 상황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수합되는지, 어떻게 모아지는지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가십성의 소문만 있지 명확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결과를 예측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친윤계 의원들이 조금씩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던데 보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을 대하는 입장이 너무 애매해서 그걸 좀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 쓴 거다 아니냐, 뭐 쓴 건지 아닌지를 밝히고 만약에 쓴 거라고 나오더라면 뭐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든, 아니라고 나올 것 같으면 도용된 것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겠다고 하든 하면 될 텐데 약간 표현이 애매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예, 그래서 뭐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동훈 대표 본인도 정말 누가 썼는지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추가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뭐 해킹을 해서 쓸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가 뭔지를 사무총장이 밝히는 것이 우선 첫 단계다. 그 다음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영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